우리가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겪고 우리 집 식구만 잘 살면 돼, 부자끼리만 잘 살면 돼. 그러다가 아니야, 쟤도 괜찮고 다 괜찮아야 나도 괜찮아라는 괜찮아의 범위를 확 넓혀놓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네. 그러다가 이게 더 넓어지니까 아니야, 박쥐도 괜찮아야 돼, 인간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는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으로 얼른 시작하되 끝은 생태에서 내는 게임이구나. 저 이거 알았어요? 다 하셨어요. 저 이제 지금 아니, 제가 깨달은 거 맞아요? 네.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거. 이걸 확실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의 역할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 역할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100만인데 이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제가 어제 네. 이거 다 이 통섭의 식탁이랑 이 책 통찰 유책 사실 다 옛날에 읽었던 거거든요. 네. 어제 다 다시 읽었어요. 밤에 2시까지. 아이고. 그래서 교수님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 되게 고맙고 좀 흥분되는 게 저희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떠들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면 언젠가는 우리가 참 큰일 납니다. 뭐 계속 얘기했고,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이득일 겁니다. 네. 어쩌면 이번에는 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떠들던 얘기를 일반인들이 각자 이러다가 툭하면 이런 일 당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먼저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굉장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제가 구단쌤하고 같이 네. 6년 전에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생명다양성 재단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지금 존폐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왜요? 돈이 없어서. 저도 기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요. 예, 해야죠. 네. 당연히. 미래인데. 기업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뭐 회장님들도 만나러 가보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별로 연락이 없었는데, 어쩌면 좀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약간. 저는 들었어요. 확신해요. 슬펐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교수님 어디 인터뷰 보니까 뭐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올 수 있을 정도라고. 네. 여기에 우리 윤서를 두고 가 내가? 네. 이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실제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 통계가 있으니까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그 간격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박쥐가 우리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바이러스 좀 드릴까요? 이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박쥐를 가서 건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이 경우에는 박쥐가 우리랑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박쥐가 또 누구에게 옮겨주고 또 그 친구가 우리를 옮겨주고, 대개 지금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메르스 때는 뭐 낙타였고, 뭐 사르스 때는 뭐 사양 고양이였고, 이번엔 천산갑이고, 뭐 드러난 게 하나일 뿐이지 여러 동물에게 박쥐가 옮겼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을 우리가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묻는 거죠. 사실 제가 79년도에 유학해서 석사를 제가 기생충학을 했어요. 제일 재밌는 논문들이 어떤 논문이었냐면, 포식동물이 있고 포식동물이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잡아먹다가 옮았다 하는 거죠. 매일같이 그 사슴 잡아갖고 거기다 들이대고 막 먹다가 그 사슴에 있는 기생충들이 이 사자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자주 잡아먹는 동물의 기생충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생충이 그 동물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제일 많이 사는 동물이 인간이거든요. 77억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77억 중에 하나예요. 네. 게다가 우리가 기르는 소, 돼지, 닭, 얘네가 압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동물이에요. 그럼 야생동물에서 옮겨가려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뭐 바이러스는 세상 천지, 이 방 안에도 바이러스 뭐 한 몇백 가지가 지금 돌아다닐 텐데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놈 하나가 궁합이 딱 맞는 놈이 걸리는 거죠. 그게 사르스였고, 그게 메르스였고, 그게 이번에 코로나19
우리가 점점 자연을 계속 건드리고 파괴하고 그러면 걔네가 건너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확률이. 우리는 점점 숫자가 많으니까 붕 건너뛰었는데 내려앉아 보면 우리인 가능성이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거고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기르는 애들도 수만 마리 바글바글 키워주나 걔네가 건너뛰면 걸리는 게 그냥 닭 아니면 우린 거죠. 그러니까 조류독감 우리 이게 그냥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날 거다. 오케이. 단순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매달 자연한테 보험을 들겠어요. 보험이라 그러시니까 제가 책 쓰신다 그러니까 네. 인용을 하셔도 좋다는 허락을 드리면서 그런 거 빨리 네. 많이 주세요. 예. 2002년도에 예. 우리나라에서 세계 생태학 대회라는 걸 했어요. 아, 생태학자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올림픽 같은 이제 큰 대회인데 제가 그 외국 석학들을 모셔오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 그때 그냥 박경리 선생님을 모셨어요. 제가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자연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헐. 그걸 제가 통역을 딱 했는데 오. 쫙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몇 년 후에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을 너무 훼손하면 우리 후손들이 못 누린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누린 만큼 누릴 수 있게 자연을 보존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도록 노력해라. 조금씩만. 와, 그거를 그렇게 딱 한 줄로 표현하니까 역시. 완전히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네. 역대 가장 약은 놈이거든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속성이 상반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 하나는 전염력이고 또 하나는 독성.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무지무지 치명률이 높으면 걸린 사람이 꼼짝 못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 못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놈은 네. 초반에는 증상도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증상 얘기가 나오는 게 바이러스는 분명히 들어와 있을 텐데도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은근하게 퍼진 다음에 얘가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기관지 막히고 폐로 들어가면 증식해갖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볼라나 뭐 이런 수준의 치명률이 높은 것들은 와장창 했다가 금방 끝나죠. 근데 얘가 오래 갈 것 같은 게 모르는 가운데 지금 자꾸 번질 테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거고 그것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행동 백신이라고 부른 건데. 아, 그 말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백신이 거리만 나오기까지. 딱 두면 되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계속들 하는 말이 퇴치해야 되고 종식시켜야 된다. 말을 쓰죠, 우리가 지금. 네. 종식이라는 얘기는 바이러스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날은 안 와요. 지금도 에이즈 있잖아요. 네. 그 농구선수 매직 존슨은 아직도 에이즈 앓고 있어요. 근데 약 먹고 잘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젠 병이 아닌 거예요.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별 문제 없을 정도로 가라앉히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한 30명 수준으로 벌써 일주일 쭉 오는 중이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 더 된다 그러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봤잖아요. 2달 동안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네, 네. 사실은 굶어 죽는 게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이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먼저 나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다 나서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딨냐? 다른 나라가 다 봉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하잖아요. 제 주장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렇지. 니네도 빨리 따라와.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풀어줘야 우리가 그 나라에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가 좀 앞서서 모델이 돼야 되네요.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우리가 방역 잘한 걸로 세계의 주목을 이미 받았고 그렇지. 이참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요즘.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 있으세요. 앉으면 나라 걱정. 그럼 여기요, 여기 생명 다양성 재단은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는 데예요?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도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린다니까 네. 기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요번에 한 2달간 누군가가 내 생명을, 내 생업을 위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른 그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바이러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뭐지를 추적해 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참 남다르시네. 변화에 밀려서 그 멸종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파도를 지금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와. 그래서 기술적 진화가 하나가 있고요. 예. 철학적 진화가 있더라고요. 그 철학적 진화의 핵심이 네. 생태였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여간해서 안 변하는데 죽을래 살래 이 두 패에는 대답해요. 죽을래 살래를 갖고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생태 철학을 억지로라도 경제 논리건 무슨 논리건 그냥 갖다 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네.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거고 네, 현명해질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건데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제 글 하나가 벌레 먹은 과일 주세요라는 제 글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보면 그 과일들은 너무 절세미인 과일들이잖아요. 흠집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내려면 계속 뿌려야 되거든요. 독극물로 매일 목욕을 한 과일을 우리가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벌레 조금 먹은 그 과일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벌레 있는 부분 이렇게 베어내고 나머지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장금이 과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옛날 임금님들은 참 불쌍하셨잖아요. 누가 찝쩍거리는 음식을 꼭 드셨잖아요. 갖고 와서 수락관에서 거기 오는 그렇지. 동안에 누가 또 섞었을까봐 거기서 맞아. 상궁이 먹잖아요. 다 맞아. 먹어보고 제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안전한 것 같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찝쩍거린 걸 꼭 드셔야 되는데 곤충이 먼저 조금 시식하고 이만하면 건강한 과일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자꾸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쁜 과일 말고요. 조금 벌레 먹은 과일이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김 선생님이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날 이분이 전화할 거 아니에요. 과수원 아저씨한테.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즘 저 벌레 조금 먹은 과일을 찾아. 에이 그럼 난 좋지. 난 그럼 매일 안 뿌려도 돼. 과일나무 가져본 사람은 다 알아요. 농약 몇 번은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 충분히 먹어도 돼요. 그 정도 농약은 충분히 해독하거든요. 다만 너무 예쁜 과일들을 원하니까 매일 뿌려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누가 와서 찝쩍거려 놓으면 그건 못 파니까. 소비자가 현명해지면 나는 벌레 조금 먹은 게 좋아요. 그러면 농부가 훨씬 농약을 덜 쓰게 되고 자연계는 훨씬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조금만 우리 행동을 자제하고 맞아요. 이런 거 하면 너무 거창하게 아.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이번에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명해지려고 애쓸 건데 그 사람이 일부가 아니라 이걸 다 같이 당했기 때문에 작지만 모아지면 이게 큰 덩어리가 돼서 움직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진짜. 흥분됩니다. 그죠? 잘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생명 다양성 재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럼? 지금 뭐 제 연구실 한쪽 귀퉁이에 네, 그래도 생명의 소중함을 이게 그 점에서 고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의기투합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일 오랫동안 하자. 제인구달 연구소가 이미 있고 한국에다 새끼를 하나 친 거죠. 제인구달 선생님 워낙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이시고 저는 그냥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수님 뭐 경영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예, 아니 그러니까 생태 원장은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이걸로 그런 건 안 해봤죠. 그거 힘들어요 그거.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사단법인 미혼 엄마도 없는 거 네. 지금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왕창 이게 아니라 그냥 10,000원, 20,000원 매달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때문에 좋은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걸 전혀 의도도 안 하시고 나와서 얼떨결에 우리가 다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진짜.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무엇인지 결단력 있게 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한 번 또 언제 한번 나와주실 네. 수 있으신지요? 뭐 집도 가까운데 뭐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저는 이제 김유현 캠퍼스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책을 읽게 됐고, 이제 아침에 저희 7시에 저희 독서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더 늘어서 3개의 모임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게 됐어요. 그전에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요거 하면서 제가 41권이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저의 목표는 글쓰기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작가의 꿈을 한번 꾸어볼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도 시작했고요.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지금 그 온유의 원서 리딩,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시작했고, 여기서 많은 이제 에너지를 제가 얻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제가 읽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제가 쓰는 사람으로 좀 정체성을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가면서 또 더 열심히 해서 수석 장학생이 또 목표입니다.